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5월에는 그냥 저 PBR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이번 5월에 충분히 바닥에서 저 PBR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충분히 주도주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이벤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에는 그냥 저 PBR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정말 우하향만 그리던 테슬라가 바닥에서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테슬라의 급등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크게 악화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상치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저가 신차와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과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은 안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라는 언급에 주가가 반등을 한 거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사이버캡이라고 실제 지칭을 했고요.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 같은 것이다라고 하고요. 에어비앤비가 숙소고요. 예, 우버가 아시겠지만 택시, 부르는 택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결합을 해서 테슬라가 직접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게 말 그대로 불러서 택시 운전을 내가 사람이 없더라도 해주는 자율주행으로 해주는 이 로봇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해 유용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최근에 옵티머스 우리가 요가하고 뭐 사실 한 발로 쓰고 뭐 이런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그럼 충분히 뭐 이 공장에서 엄청나게 이 민감하거나 또는 자세한 뭔가 업무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이르면 올해 말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 때문에 이 저렴한 차, 그러니까 모델 3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델 Y보다 더 저렴한 이 모델 2에 대해서 안 만든다고? 로보택시를 가고 저렴한 차 안 만들면 돈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었는데 만든다고 하니까 한시름 놓은 거죠. 테슬라가 돈이 없진 않겠구나.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빠르게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상 지금 조금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전략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전기차 모델 Y 후륜구동의 가격을 200만 원 내렸으며 지난 2월에 생각을 해보면 국내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 2번 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밑에 보조금 기준이 나오긴 합니다만 5,500만 원 이하로 들어가야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인하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보조금 받고자 이렇게 가볍게 인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 판매 모델 중 모델 Y, RWD, 그러니까 후륜 구동입니다.
기본가를 200만 원 이하했다. 이외 모델과 옵션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판매가가 5,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0만 원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차값을 내린 게 그냥 단지 보조금을 받기 위함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가량 또 인력 감축을 얘기했었죠. 분석을 하고 점유율 확대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점유율 확대해 놓고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공격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로봇 택시가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저렴한 모델 2가 올해 말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구나. 가격 인하를 해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진심을 다하는구나.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바로 월가의 전설이 테슬라 이제 바닥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론 베런 캐피탈의 회장이 테슬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걸러들여야 될 게 뭐냐면 론 베런은 테슬라를 들고 있다가 돈을 조금 버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들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었죠. 이런 것처럼 어떤 회사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걸러들어야 되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앞으로 저가 자동차와 로보택시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머스크가 저가 자동차 사업을 접고 로보택시에 올인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회사면서 로봇 만들고 로보택시 만들고 그러고 있냐? 그럼 돈 벌리겠어? 지금 모델 3, 모델 Y 그 다음 사이버 트럭 그다음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거야라는 부분 때문에 돈이 막히고 돈이 없으면 회사가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라 했죠? 모델 2 출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저가 자동차와 로보택시 사업 전망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도 다른 기업에게 판매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빠질 만큼 빠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바닥에서 반등한다는 건 전 세계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고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인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샤오미 전기차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왜? 너무 잘 돼서. 샤오미가 순수 전기차 SU7에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테슬라보다 성능 측면에서 우월하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하다라는 게 과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데 자기들은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지 판매 가격은 약 4,088만 원에서 5,662만 원 수준으로 뭐 엄청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요. 최대 주행 거리가 현재 700에서 800km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부분 좀 많이 간다 그럼 600이었는데 700, 800이면 대단하죠. SU7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24일 기준 75,723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물론 이 7만 대가 계약됐다고 해서 7만 대가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 취소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미 인도된 차량 수가 5천 대는 이미 인도가 됐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7만 대면은 처음 나온 차가 샤오미에서 7만 대다 엄청 대박 난 거죠. 연간 고객 인도 목표를 10만 대로 상향 조정한다. SU7을 최대한 빨리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포부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샤오미 전기차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도 잘 못 잡고 있는 단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능력이라든가 진짜 겨울에도
700-800km를 갈 수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왜? 그걸 제가 지금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외관만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냐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샤오미의 SU7을 보고 하는 말이 뭐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 포르쉐 타이칸을 따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맥라렌을 좀 따라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맥라렌이나 아니면 포르쉐 타이칸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차가 좀 잘 뽑혔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단차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쁘게 뽑혔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샤오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이번에 이 베이징 모터쇼에 정말 많은 차량들이 이번에 출시를 하고 이번에 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징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단히 뭐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 오토 차이나 그걸 베이징 모터쇼, 북경 모터쇼라 하고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 국제 전시센터에서 개막돼 5월 4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참가하냐? 이번 모터쇼에 제가 다 못 넣었어요. 너무 많아서.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현대모비스, 삼성전자는 당연히 자동차가 아니라 반도체로 들어가겠죠. 차량용. 그다음에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단일 시장인 만큼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총 117대의 월드 프리미어를 비롯해 41대의 콘셉트카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콘셉트카라는 게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량이죠. 2023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총 3,011만 대, 그리고 판매량은 총 3,009만 4천 대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3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베이징 모터쇼에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참가를 하고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샤오미의 이 저력을 보면서 뭐야 이거 대박이네 하면서 몰리고 있는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기아는 어떠니? 그래서 기아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상 금리가 높은 거에 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정말 미국 금리도 최고가에 있는 거에 비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도 있다. 고환율로 인해서. 기아의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10%,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매출 원가가 낮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효율을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자재가 엄청 지금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으로 원가를 줄일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 약화와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종들의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전체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차량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비싼 건 몇천만 원 이상 하는 거를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 대출로 사거나 아니면은 리스로 사거나 대부분 이 이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사면 사지 뭐. 내년에 금리 좀 떨어지면 사지 뭐. 라게 된다는 거죠. 판매가 소폭 감소했지만 고수익 차량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믹스 개선, 재료비 감소, 환율 효과 등이 고수익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EV3에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하고 전기차 중심의 판매 확대에 주력해 전동화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EV3라는 말이 있습니다. EV3가 뭘까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차량이 대거 출시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들이 출시가 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EV3입니다. 기아가 전기차 라인업인 EV 시리즈 중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그러니까 소형 SUV 차량 EV3를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양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기차가 사실상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으로 좀 이 노리는, 아까 테슬라도 모델 2였죠. 6월 양산을 시작으로 하반기 EV3를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하고 EV4, EV6 상품성 개선 모델 등과 신차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대를 낮춘 대중화 모델을 투입하고, 이게 EV3죠. 중국 브랜드의 저가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까 SU7 샤오미 차량 정말 비싸봐야 5천만 원 금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만약에 미국 갔거나 갔으면은 뭐 1억 가까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경쟁력을 이기기 위한 차량이다. SUV EV9을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했지만 너무 비싸서 사실상 기대 이하의 판매량 기록했는데, 이번에 저가 차량으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기아뿐만이 아닙니다. 벤츠, 아우디도 하반기에 신차를 출시합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G클래스 벤츠입니다. 첫 번째 전기 SUV 디올 뉴 메르세데스 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그래서 G580이라 부르고요. G바겐 모양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갤로퍼라고 하죠. 예, 이 벤츠가 마크가 붙어 있는 이 갤로퍼 모양의 G580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벤츠 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G580 국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보다 누가 봐도 조금 빠른 느낌이 들고 있죠, 출시가. 왜냐면은 올해 공개하는데 올해 국내 출시하기 때문에 꽤나 빠른 편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도 올 하반기 중대형 전기 SUV Q8 e-tron을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하고요.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뭐 소형, 중대형, 고성능 등등등 해서 아우디 라인업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연령대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해서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금리가 최고점이고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전기차를 대거 하반기에 출시하는 모습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기대감, 모델 2 생산 기대감, 그 다음에 기아차도 새로운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아우디, 벤츠 등등등 하반기에 일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이 현대공업이란 기업입니다. 현대공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확보하고 북미 진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대공업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할 것 없이 모든 차량의 내장재를 공급합니다. 조지아 뉴년 신규 공장을 통해 현대차의 신규 전기차 모델 수주에 전력을 다할 거고요. 실제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홀류 생산 올해 말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행되는 밸류업 프로젝트 PBR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만 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충분히 이번에 하반기에 차량 출시 기대감이 있고 금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충분히 완성차 관련된 기업, 하이브리드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서 현대공업 관심을 갖겠는데요. PBR 기업이고요. 이뿐 말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무료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리고, 아까 AI 로봇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고요. 10만 명 자료집도 여기다가 무료로 저희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다른 이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전부 100% 무료로 모든 자료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만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